제가 이 재외 국민들의 투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당의 재외동포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재외동포들도 이제 곧 투표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재외동포들은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을 먼저 마쳐야 됩니다. 후보자님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이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재외선거인들이 등록한 등록률이 11.3%밖에 안 됐습니다. 21대 총선의 경우는 8%만 등록을 했습니다. 해외 동포 유권자가 동포 750만 명 중에서 약 200만 명 가까운 유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에서 대통령 선거나 총선거 때 투표를 하는 투표 유권자가 200만 명이라는 것은 해외에 200만 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해외 동포 투표를 해보면 등록률도 매우 낮고 또 실제 투표하는 비율은 더 낮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 행사를 원만하게 그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제 동포들이 투표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알고 계시죠? 거리가 있어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LA 총영사관이 관할하는 이 선거구역이 캘리포니아 남부지역, 그 북부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있으니까 그런 네바다주, 뉴멕시코주, 아리조나주 일 전체를 LA 총영사관이 관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면적이 우리 대한민국 전 영토의 10배나 되는 그 면적을 LA 총영사관이 선거할 때 관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표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투표소가 4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영토의 10배인데 투표하러 가려면 휴가를 내가지고 우리는 국내에는 공휴일이지만 거기는 공휴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업을 포기하고 휴가를 내서 비행기 타고 가든지 차를 타고 몇 시간 달려가야 겨우 주권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환경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동포들이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인데 우리 주권 행사를 동포들은 못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뭐 그런 문제 해결하려면 우편 투표라든가 뭐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상당히 해소될 것 같은데 예, 인터넷이나 우편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 중장기적으로라도 좀 검토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보자님, 제가 오전에 우리 동포들 투표 참여 문제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 투표소가 34개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 땅의 한 100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투표 장소는 34개밖에 없다. 그러면 동포들이 사실 투표하기가 거의 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 투표율은 매우 저조한데 이걸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하신 말씀을 유념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여력이 더 있는지 또 외교부 쪽에서 어떻게 그거를 수용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투표를 위한 이제 등록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2월 12일까지가 이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등록 마감되면 등록이 안 된 사람은 투표를 못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1월 2일까지 등록자가 68,4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8,000명. 전체 유권자는 약 200만 명인데 등록 마감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이번에도 매우 등록률이 저조하고 그러면 당연히 투표율은 저조하리라고 봐지는데 저는 이것을 외교부가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대선 때 제가 미국 전역을 한 바퀴 쭉 돌은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동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투표 참여를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동포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거다. 이렇게 제가
호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포들 유권자가 200만 명인데 투표 하나도 안 하면 국내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잖아요. 여든 야든. 근데 투표 참여율이 높아질수록 모두가 다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동포 문제에. 그래서 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권익 향상을 위한 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표를 많이 해주십사. 이런 당부를 제가 많이 하니까 그 말은 알겠는데 너무 투표하러 가기 힘들다. 우리는 생업을 그냥 포기하고 비행기 타고 가서 투표를 하라는 건데 당신 같으면 하겠느냐 막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공관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좀 많이 해주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텐데 전혀 노력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뭐 홈페이지에 띄워놨습니다. 그냥 우리 뭐 홍보물 돌렸습니다. 그걸로 끝이. 그러면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온다고 기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등록을 받는 것도 미국 가니까 주로 교회 중심으로 동포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의 협조를 구해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뭐 이 등록을 많이 하라고 투표하라는 얘기는 누구든지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투표를 권유하는 거는. 그러면서 공간이 등록을 받으러 현장에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장에서 등록을 받아주면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공간이 협조를 구해서 막 하면 등록률과 투표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등록률 낮아도 어쩔 수 없고 투표율 낮아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방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실 것이고 그 취임하시면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대책을 좀 한번 논의를 해서 저희 의원실에도 좀 한번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